안녕하세요. 울주 마음건강TV 시청자 여러분, 김경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미술치료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심리학이나 상담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미술치료에서는 지향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심리학이나 상담을 기본 틀 안에 미술 매체 혹은 미술 활동을 도구적으로 사용해서 치료를 보다 효과성 있게 끌어나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입장은 미술 활동 자체만으로도 내담자의 마음속 자료를 표현하기에 충분하고 이로 인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 둘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술 활동을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화시키고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내담자나 상황임에도 방어를 최소화시키고 그것을 표출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죠. 언어력이 떨어지거나 질이 멸렬한 그런 경우에도 미술 작품 활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보다 깊은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치료 효과나 예후도 매우 우수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네, 투사 검사와 미술 치료를 구분하는 게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사 검사는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이용해서 심리 검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엄밀히 따지면 미술 치료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술 치료 안에 심리 검사나 특히 투사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어찌됐든 모두가 미술 치료 영역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술 치료는 진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술 활동을 매개체로 해서 내담자의 창조적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내담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내면 깊숙이 억압되어 온 무의식이나 전의식 수준에 있는 마음속의 자료들을 명료화시키거나 통찰하게끔 해서 자신을 보다 이해할 수 있게끔 안내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투사 검사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가장 널리 쓰이고 일반적인 것이 HTP와 KFD입니다. HTP는 그림 한 장, 그리고 나무 그림 한 장, 사람 그림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을 A4 용지에 사비 연필이나 HB 연필로만 그리는 검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집은 자신이 지각하고 느끼고 있는 자신의 가정 환경과 외계에 대한 관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나무 그림은 자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그림은 어떤 성을 먼저 그리느냐에 따라서 성 정체성이나 아버지상, 어머니상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성이든 여성이든 두 그림 모두 자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KFD를 설명을 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KFD는 동적 가족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심리적 거리, 중요한 인물, 서열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요긴한 검사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그렇듯이 부적응을 하고 있거나 이상 행동의 원인이 현재의 가족 혹은 원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매우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간단하게 다른 투사 검사를 소개해 드리자면 10장의 데칼코마니 형식의 카드를 제시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로샤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 그림에 따른 내담자의 반응으로 무의식적 갈등이나 정신병리 등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AT라고 불리는 주제 통각 검사가 있습니다. TAT는 인물이 그려진 그림 카드로 백지 카드를 포함한 31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석 과정은 제시된 도판의 주제를 강조해서 실생활에서 생긴 일과의 연관성을 보는 것입니다. 주로 조현증이라든지 우울증, 경조증, 히스테리적 성격, 강박장애, 편집증, 불안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TAT는 성인용이거든요. 그런데 아동용은 CAT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은 TAT와 다른
인간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의윤화한 동물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투사 검사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미술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모든 대상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성, 그리고 지위 등을 떠나서 다 해당이 됩니다. 또 그중에 유아나 아동의 경우 발달이나 부적응과 관계된 문제를 소거하기 위한 직접적인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취약성이 존재해서 이로 인한 부적응이나 병리적 발전을 예방을 목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는 유아에게 미술 치료를 통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ADHD로 발전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동에게 미술 치료를 이용한 학습 클리닉을 제공해서 체계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완화 그리고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성격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병리적 증상을 보이는 분들 등이 미술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이나 상담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 즉 인지력의 문제, 또 언어력이 떨어지거나 신체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미술치료적인 접근은 매우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술 치료는 진단 영역과 치료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단 영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HTP와 같은 투사 검사들과 가족 체계 진단이나 또 난화 게임, 풍경 구성법 등의 채색이 포함된 그림을 그려서 내담자의 무의식이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 영역은 주로 자유화라든지 콜라주, 조소 활동 등등 매체를 가지고 하는 미술치료 기법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것은 진단 도구이자 치료 도구로도 또는 치료 도구이자 진단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미술 활동 속에서 진단의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미술 치료의 많은 종류 중에 한 가지만 예로 설명을 들자면 만다라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담자의 자발적인 창조 과정으로 내담자 스스로 통찰을 얻게 할 수 있는 미술 치료 기법입니다. 그리고 만다라는 마음의 안정이나 집중력에 상당히 좋은 미술 치료 기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내담자에게 사용해도 좋지만 특히 불안을 갖고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내담자의 경우에 특히 좋은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다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문양 만다라가 있고요. 또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꼼꼼하게 그 칸 안에 색깔을 넣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작품들처럼 다양한 만다라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다양한 만다라 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것은 계란 만다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흰색 계란에 채색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실만다라라는 것입니다. 채색을 하는 대신에 하드보드지나 우드락 등의 판을 이용해서 다양한 종류와 색깔의 실을 이용해 보시는 작품처럼 만다라를 재미있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연의 효과를 포함하지만 색종이를 이용한 만다라인 색종이 만다라도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원하는 색종이를 골라서 자유롭게 문양을 잘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선택한 색채가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공동이 함께 하는, 그래서 집단 만다라라고도 합니다. 자연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야외에서도 가능하다는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주 재미있는 미술치료 기법 중 하나는 계란화라는 기법을
훨씬 더 실제감 있고 재미있게 발전시킨 석고계란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의 집중이 안 되는 ADHD조차도 작업이 끝날 때까지 무한 집중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까다로워서 자기 조절력과 통제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도 말이죠. 이러한 것이 매체가 가지는 치유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치료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미술 치료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 답은 X입니다. 미술 치료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림이나 만들기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심리 치료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미술 매체들을 자신의 뜻대로 유연하게 잘 다룰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담자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을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자발성이며 치료가 진행되면서 창조력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치유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답은 역시 X입니다. 미술 치료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 치료는 심상의 언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지 능력이 부족해도 상담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미술 치료가 다른 일반 상담보다 좋은 점이지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일 가능성이 타 상담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미술 치료사들은 그 부분에 많은 훈련과 노력을 하니까요. 내담자의 문제 혹은 어려움에 대한 해결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미술 치료입니다. 치료사는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내담자와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길 안내자이긴 하지만 정작 자신이 도달해야 할 곳을 아는 사람은 내담자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미술치료사는 해결 방법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미술치료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발하고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치료자가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없지만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내담자가 만족하고 나아지는 것일 뿐 결국 내담자는 또 하나의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치료사가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고 치료가 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결과가 있기까지 내담자는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해야 할 몫도 많고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미술치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작품 과정으로 또는 이야기로 전달하고 지지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미술치료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으면 좋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